지금 온라인이 한 영상으로 인해 난리가 났습니다. 한 영국 여성이 올린 이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영상 속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0년간 전 세계 도시를 다녔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가 간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서울, 청계천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흐르는 이 물길이 대체 무엇이길래 생태 전문가인 그녀를 이토록 놀라게 만든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외국 언론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 각국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앞다투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대체 청계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가 발견한 놀라운 진실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인천공항에서 내렸을 때부터 녹음기를 켰습니다. 습관이었죠. 비행기 엔진음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저는 그 도시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공항 안은 예상대로였어요. 안내방송, 캐리어 바퀴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모든 게 통제된 공간의 소리였죠.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분은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색 빌딩, 고가도로, 끊임없는 차 행렬.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똑같구나. 서울이든 런던이든 베를린이든 대도시는 결국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기사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청계천 가시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곳이에요. 물 깨끗하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물. 그 말을 저는 수십 번 들었거든요. 파리에서도, 암스테르담에서도. 그런데 밤이 되면 모두 텅 비어 있었죠. 택시가 멈췄습니다. 청계광장. 저는 내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조금 습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인데 물기가 느껴졌죠.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먼저 켰습니다. 눈보다 귀가 먼저입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헤드폰을 끼고 음량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흔들립니다. 물소리. 일정했어요. 너무 일정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연의 물은 불규칙합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낙차에 따라 달라지고, 계절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죠. 그런데 이 소리는 완벽했습니다. 마치 설계된 것처럼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길. 사람들이 오르내렸어요. 출근 시간이었는데도 여유로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밑돌이 젖어 있었어요. 미끄럽지는 않았습니다. 표면이 거칠었죠.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저는 물가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투명했어요. 바닥까지 보였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선명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구나. 아마 상류 어딘가에 펌프가 있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보였어요. 물속, 은빛 섬광. 저는 멈췄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물고기. 작지 않았어요. 손바닥만 했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었죠. 2마리, 3마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물가에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아주 미세한 첨벙임이 들렸어요. 지느러미가 수면을 스치는 소리.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방류했겠지. 관광객 보라고. 아이들 교육용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에, 돌 위에, 계단에도.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냥 물을 보고 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8시. 출근 시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있는 거죠?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 그렇게 치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일어났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구두를 신고 있었죠. 출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급하지 않았습니다. 물가에서 한 번 더 물을 보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상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템스강 옆을 걷는 사람은 많지만 멈춰 서서 물을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는 기록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썼습니다. 인공수로. 잘 관리된 도심 친수 공간. 감정 유도 설계. 그렇게 적으려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여기 물고기 있어요. 아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10명쯤 됐습니다. 선생님으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있었죠. 아이들이 물가로 달려갔어요. 웃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진짜 있어. 저기 또 있어. 한 아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물을 만지려고요.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지지는 마. 놀라. 아이가 손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웃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그냥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의 얼굴. 진짜였어요. 연출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신기해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다시 물을 봤습니다. 물고기가 또 지나갔어요. 이번엔 더 큰 놈이었습니다. 유유히 헤엄쳤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스스로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방류한 물고기는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적응 못한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거나 한 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 살고 있었어요. 저는 녹음기 볼륨을 더 올렸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아이들 웃음소리 사이로 다른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새소리. 참새가 아니었어요. 더 낮은 음역. 물총새일까? 아니면 할미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빌딩 사이. 좁은 하늘. 그런데 새가 날았습니다. 청계천 위를 가로질러. 저는 기록장을 다시 봤습니다. 방금 쓴 문장. 인공수로. 잘 관리된 도심 친수 공간. 감정 유도 설계. 저는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지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봤습니다. 조금 더 오래.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움직였습니다. 새벽 6시. 호텔을 나왔어요.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택시도 잡기 어려웠죠. 걸어서 갔습니다. 청계천 상류. 어제와는 다른 구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관광객 없는 풍경. 그게 진짜니까요. 물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빨랐어요. 낙차가 있었습니다. 돌을 넘어가는 소리.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수위계를 확인했어요. 정상 범위. 흐름도 일정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간이 수질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물에 담갔어요. 기다렸습니다. 30초.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용존산 소량. 높았어요. 예상보다 훨씬. 저는 다시 측정했습니다. 같은 결과.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펌프와 정수 시스템. 아마 밤새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가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바닥이 보였어요. 돌 틈새까지. 이끼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물을 만졌죠. 차가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4월인데도 차가웠어요. 지하수일까? 아니면 정수 과정에서 온도가 떨어진 걸까? 그때였습니다. 눈앞을 뭔가 스쳐 지나갔어요. 빨랐습니다. 은빛 섬광. 저는 손을 거뒀습니다. 물고기. 또 물고기였어요. 그런데 어제 본 것과 달랐습니다. 더 작았어요. 더 날렵했습니다. 버들치. 제가 알던 그 물고기. 영국 시골 개울에서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심 한복판에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물이었습니다. 5마리, 10마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따라갔어요. 그들을 쫓았습니다. 상류로. 더 상류로.
물고기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돌 뒤로 숨었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이 찼습니다. 걷는 속도를 늦췄어요. 그런데 시선은 떼지 못했습니다. 이건 방류가 아니었어요. 방류한 물고기는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최소 몇 주, 길면 몇 달. 그런데 이 녀석들은 태어난 것처럼 헤엄쳤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다리 밑 그늘. 앉았어요. 기록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썼습니다. 버들치 무리 확인. 자연 번식 가능성. 물음표를 붙였어요.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다른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더 큰 물고기. 등이 검었어요. 배는 은빛. 참갈견이. 토종 물고기. 저는 책에서 본 적 있습니다. 한국 토종어류 도감. 출장 오기 전 읽었던 거요. 그런데 설마 정말 여기 이 물에 살고 있을 줄은.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수중 촬영 모드. 물속에 넣었어요. 셔터를 눌렀습니다. 한 장, 두 장. 물고기가 프레임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명했어요.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살아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거뒀습니다. 사진을 확인했어요. 화면 속 물고기. 진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빌딩, 도로, 지하철 입구. 그런데 제 발밑엔 생태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여성이었어요. 40대쯤. 밝은 표정.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 어제 봤어요. 녹음기 들고 계시던 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유진이에요. 여기서 생태 해설하고 있어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했어요. 엘리자예요. 영국 분이시죠? 억양 들으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기 외국 분들 많이 와요. 듣다 보면 알게 돼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봤어요. 물고기 보셨어요? 네. 버들치랑 참갈견이. 오, 아시네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데리고 올 거예요. 개구리 보러요. 개구리요? 네. 여기 청개구리 살아요. 계절 되면 알 낳고.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개구리까지. 그녀가 가방을 열었어요.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그물도. 아이들한테 직접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믿거든요. 믿는다는 게. 여기 진짜 생명이 산다는 거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처음엔 안 믿어요. 도심 한복판인데 무슨 개구리냐고. 그런데 보면 믿어요. 그녀가 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돌틈 보이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 사이. 작은 틈. 그 안에 뭔가 움직였어요. 초록빛. 청개구리예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손톱만 한 개구리. 돌에 붙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숨 쉬고 있었습니다. 배가 오르락내리락.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개구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튀었습니다. 물속으로. 첨벙. 작은 소리.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한유진이 말했습니다. 놀랐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그냥 물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여기 사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를 봤어요. 언제부터요? 복원된 지 20년 넘었어요. 처음엔 물만 있었대요. 그런데 2년, 3년 지나니까 물고기가 왔대요. 그 다음엔 개구리. 그 다음엔 새. 스스로요? 네. 스스로. 저는 다시 물을 봤습니다. 흐르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 그 안에서
무언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록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그런데 쓸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저는 점심 무렵 중류로 이동했습니다. 사람이 몰렸어요. 직장인들. 점심시간. 벤치마다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먹는 사람. 샌드위치를 먹는 사람. 그냥 앉아서 물을 보는 사람. 저는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다리 밑으로 갔어요. 그늘진 곳. 사람이 적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저는 여기가 좋았습니다. 녹음기를 켰습니다. 돌 위에 놓았어요. 물소리만 담으려고요. 앉았습니다. 등을 기둥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들렸습니다. 물이 돌을 넘는 소리. 바람에 수면이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 그 모든 게 섞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집중했어요. 분리했습니다. 하나씩. 물, 바람, 차, 사람, 새. 저는 눈을 떴습니다. 새소리가 가까웠어요. 어디서 나는 거죠? 고개를 들었습니다. 위를 봤어요. 달인 한간. 그 위에 하얀 새 한 마리.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목이 길었어요. 부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해오라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조각상처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1분, 2분. 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천히. 물을 봤어요. 저도 따라봤습니다. 물속. 물고기 그림자. 새는 기다렸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저도 기다렸어요. 숨도 크게 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새의 목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물속으로. 첨벙. 물보라. 짧은 순간. 새가 고개를 들었어요. 부리의 물고기. 꿈틀거렸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새는 부리를 벌렸습니다. 물고기를 삼켰어요. 한 입에. 목으로 넘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나올 뻔했거든요. 새는 다시 가만히 섰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방금. 뭘 본 거죠? 사냥. 진짜 사냥. 도심 한복판에서 새가 물고기를 잡아먹었습니다. 연출이 아니었어요. 쇼도 아니었습니다. 먹이 사슬. 생태계.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새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어요. 빌딩이 보였습니다. 유리창. 간판. 차들. 그런데 제 바로 앞엔 야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 두 개가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있죠? 새가 날아올랐습니다. 날갯짓 소리. 공기를 가르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녹음기가 담고 있었습니다. 새는 상류로 날아갔습니다.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다리 위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웃고 떠들었어요. 누구도 방금 일어난 일을 모릅니다. 새가 사냥했다는 걸, 생명이 생명을 먹었다는 걸. 그 누구도. 저만 봤어요. 저는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물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첨벙, 날갯짓.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꼈습니다. 다시 들었어요. 눈을 감고. 그 순간이 되살아났습니다. 새의 목, 물고기, 생명. 저는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기록장을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약간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해오라기 목격?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포식행동 관찰?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물을 봤습니다. 흐르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 그 안에서 무언가 먹고, 무언가 먹히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시 빌딩을 봤어요. 사람들을 봤습니다. 차들을. 그리고 다시 물을 봤어요. 이 둘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져 있었어요. 도시와 자연이 같은 호흡으로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걸었어요. 상류로 천천히 주변을 봤습니다. 다르게 봤어요. 이전과는 돌 하나, 풀 한 포기.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심었고, 누군가 관리했고, 누군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새가 왔고, 물고기가 살았고, 개구리가 알을 낳았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한 여성이 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고개를 들었어요. 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에게 이 물은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는 무언가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녀를 찍지 않았어요. 물을 찍었습니다. 그 물 위로 비치는 빌딩을, 하늘을, 구름을, 셔터를 눌렀습니다. 한 장, 두 장, 사진 속에서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도시와 자연의, 인공과 생명의 모든 경계가.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사진 속 청계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진짜로.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이건 다르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카페에 앉아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녹음한 파일들 정리했어요. 아침, 낮, 저녁, 시간대별로 나눴습니다. 이어폰을 꼈어요. 들었습니다. 하나씩. 물소리가 달랐어요. 시간마다. 아침엔 고요했고, 낮엔 사람 목소리가 섞였고, 저녁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비지 않았어요. 여전히 누군가 있었습니다. 발소리, 웃음소리, 대화소리.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반. 일어났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청계천으로 걸었습니다. 어두웠어요. 그런데 캄캄하진 않았습니다. 조명이 켜져 있었거든요. 다리마다, 물가마다, 은은한 빛.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커플이 걷고 있었고, 노인이 산책하고 있었고, 러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주변을 봤습니다. 낮과 달랐어요. 분위기가 더 조용했습니다. 더 고요했어요. 그런데 무섭지 않았습니다. 런던의 밤과 달랐어요. 템스 강변은 밤엔 피했거든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편안했습니다. 긴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밤 공기를 담고 싶었어요. 물소리, 발소리, 그리고 규칙적인 소리. 탁, 탁, 탁.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걷고 있었어요.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형광색. 등에 글씨가 보였어요. 자율방범대. 남성이었습니다. 60대쯤. 허리가 곧았어요.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다리 밑으로 갔어요. 어두운 곳. 조명이 약한 곳. 멈췄습니다. 손전등을 켰어요. 구석구석 비췄습니다. 확인했어요. 아무도 없는지, 아무것도 없는지.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거리를 두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다리를 건너. 계단을 올라. 다시 내려와. 물가를 따라.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그는 여전히 걷고 있었어요. 지치지 않았습니다. 느려지지도 않았어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다가갔어요. 저기요. 그가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차분했어요. 질문 좀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왜 하세요? 이 일을. 그가 잠시 저를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걸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무시당한 건가? 그런데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니까요. 여기라뇨? 우리 동네니까.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같이 걸었어요. 돈 받으세요? 아니요. 그럼 왜요? 그가 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도 더 됐어요. 처음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복개 뚫고 물 다시 흐르게 한다고 했을 때 그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했죠. 돈 낭비라고. 그런데 해냈어요. 그가 멈춰 섰습니다. 물을 봤어요. 이거 만든 사람들.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요? 평범한 사람들. 그냥 이 동네 살던 사람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물을 향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땀 흘려서 만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키시는 거군요. 당연하죠. 그가 다시 걸었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그런데 안 할 수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그 옆에서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다리 밑마다, 어두운 곳마다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녹음기가 담고 있었어요. 발소리, 규칙적인, 흔들리지 않는 그 발소리를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늦었어요. 괜찮아요. 혼자 걷기엔 늦었어요. 여긴 안전하잖아요. 그가 잠깐 웃었습니다. 안전하게 만들려고 걷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요? 보여주셔서요. 그가 고개를 가볍게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형광조끼. 어둠 속에서 빛났어요. 사라질 때까지.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청계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둡지 않았어요. 조명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지키는 사람이. 저는 호텔로 걸었습니다. 거리가 조용했어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섭지 않았어요. 런던이었다면 택시를 탔을 겁니다. 밤길은 위험하니까. 그런데 여기선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여전히 녹음 중. 발소리가 담기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 혼자 걷는. 그런데 외롭지 않은. 그런 발소리.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파일들. 다 불러왔습니다. 아침, 낮, 밤. 이어서 들었어요. 눈을 감고. 청계천이 흐릅니다. 제 귀 안에서. 멈추지 않고. 낮에는 생명이 흐르고. 밤에는 사람이 흐릅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불빛. 빌딩. 그 아래 어딘가. 청계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리고 누군가. 여전히 걷고 있을 겁니다. 형광조끼를 입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생각났거든요. 그 발소리가. 탁, 탁, 탁. 규칙적인. 멈추지 않는. 그 소리가. 저는 다음날 저녁 다시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같은 시간. 밤 10시. 이번엔 다른 구간. 하류 쪽. 사람이 더 많았어요. 젊은 사람들. 러닝복을 입고. 물이 지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들을 봤어요. 10명쯤 됐습니다. 같은 속도로 달렸어요. 일렬로.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계속 달리지 않았어요. 가끔 멈췄습니다. 어두운 구간마다. 다리 밑마다. 멈춰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시 달렸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가까이 갔습니다. 그들이 다시 멈췄을 때 한 남성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벤치를, 어두운 구석을. 저는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요. 그가 돌아봤어요. 30대 중반쯤. 밝은 얼굴.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순찰이요. 순찰이요? 네. 러닝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세요? 그가 웃었어요. 아니요. 그냥 크루예요. 러닝 크루. 그런데 왜 순찰을? 안전하게 뛰고 싶으니까요. 그가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우리 코스거든요. 매일 뛰는 곳.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죠. 다른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오늘 별일 없네요. 응. 깨끗해. 저번 주엔 술병 있었는데. 치웠어. 어제.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저는 물었습니다. 누가 시킨 거예요? 아무도요.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 좋으니까. 그가 물을 봤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런던에도 러닝 코스 많잖아요. 거기도 이래요? 아니요. 그쵸. 여기 특별해요. 특별하다는 게 안전하잖아요. 밤에도. 그가 웃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알아요.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한 남성이 손을 흔들었어요. 박준서. 가자. 네. 그가 저를 봤습니다. 같이 뛰실래요? 저요? 네. 천천히 뛰는데. 구경 겸.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들과 함께 뛰었습니다. 느린 속도. 대화할 수 있을 정도. 박준서가 옆에서 말했어요. 여기 처음이에요? 아니요. 며칠째 와요. 오, 좋아하시나 봐요. 관찰하는 거예요. 기록용으로. 뭘 기록하는데요? 소리요. 도시 생태 소리. 와, 멋진데요. 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물소리 녹음했어요? 네. 밤에도? 네. 어때요? 낮이랑 달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르죠. 뭐가요? 낮엔 생명소리가 들려요. 물고기, 새, 개구리. 밤엔요? 사람 소리요. 그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밤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어두운 구간. 조명이 약했어요. 박준서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구석을 비췄어요. 이상 없음.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앱에 올리는 거예요. 앱이요? 네. 순찰 기록 앱. 우리끼리 만든 거. 그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지도가 있었습니다. 청계천 전체. 구간마다 점이 찍혀 있었어요. 오늘 확인한 곳. 초록색이 정상. 빨간색은요? 문제 있는 곳. 그럼 바로 신고해요. 경찰한테요? 네. 아니면 구청.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대부분 초록색이었어요. 매일 해요? 네. 교대로.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그가 웃었어요. 그런데 재밌어요. 재밌다는 게 함께 하니까요. 그가 앞에 달리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 다 직장인이에요. 낮엔 회사 다니고 밤엔 이걸요? 네. 좋아서요. 우리는 계속 뛰었습니다. 상류로, 중류로, 다시 하류로. 1시간쯤. 그들은 지치지 않았어요. 계속 웃었습니다. 농담했어요. 그러면서도 확인했습니다. 구석구석. 빠뜨리지 않고.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녹음기가 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 웃음소리, 대화소리. 모두 섞여서 하나의 리듬으로. 우리는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멈춰 섰어요. 스트레칭 했습니다. 박준서가 말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수고.
다들 웃었습니다. 한 여성이 저를 봤어요. 같이 뛰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또 오세요. 매일 여기 있어요. 그럴게요.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박준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엘리자 씨. 네. 여기 좋죠? 네. 우리가 지킬게요. 계속.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손을 흔들었어요.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물을 봤어요.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인데도 멈추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이 함께.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오늘 파일 재생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사람의 같은 박자로,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소리. 그 소리 아래 물소리가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저는 파일에 제목을 붙였어요. 밤을 달리는 사람들. 저장했습니다. 저는 낮에 다시 왔습니다. 중류 구간. 카페가 있는 곳. 앉았어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파일 정리. 그때 옆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위치면 완벽합니다. 중국어였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중국어 할 줄 알거든요. 투자 가치 충분해요. 확실해요? 당연하죠. 이 입지 보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남성. 한 명은 50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다른 한 명은 젊었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나이 든 남성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공간 전부 상업화 가능합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낭비죠. 그가 웃었어요. 물 흐르게만 해놨어요. 돈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은 많던데요. 그게 문제예요. 사람은 많은데 돈은 안 써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든 남성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카페 체인 유치, 레스토랑, 야간 라이트쇼. 허가 나올까요? 시간 문제죠. 그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결국 수익이 중요하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들 테이블로 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들이 저를 봤어요. 중국 분이세요? 나이 든 남성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저도 중국어 해요. 방금 대화 들었어요.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엿뜯으신 거예요? 아니요. 들린 거예요. 여기 청계천 얘기하시길래. 그래서요? 궁금해서요. 뭘 하시려는 건지. 그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천웨이입니다. 도시개발 투자자.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엘리자 퀸이에요. 생태 기록자. 생태요? 네. 여기 생태 녹음하러 왔어요. 천웨이가 웃었습니다. 그럼 잘 아시겠네요. 여기 얼마나 잠재력 있는지. 잠재력이요? 네. 이 위치, 이 공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청계천이 보였어요.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걷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지금도 좋은데요. 좋긴 하죠. 그런데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요? 수익 모델 도입, 상업시설, 고급화. 저는 글을 봤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요? 뭐가요? 무료로 즐기는 사람들. 천웨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다른 곳 가면 되죠. 다른 곳이 어디예요? 공원 많잖아요. 서울에.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엘리자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땅값이 얼만데요? 여기 그냥 물 흐르게만 해놓는 게 맞아요? 그게 목적이니까요. 목적이 잘못됐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시는 효율적이어야 해요. 공간은 수익을 내야 하고요. 생태는요? 생태? 그가 비웃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무슨 생태예요? 다 인공이에요. 물고기 봤어요? 방류한 거죠. 새는요? 먹이 있으니까 온 거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생태계 살아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천웨이가 테이블을 가볍게 쳤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공간이 돈을 버는가예요. 지금은 안 벌잖아요. 돈이 다예요? 다는 아니지만 중요하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실례했어요. 엘리자 씨. 천웨이가 저를 불렀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여기 전문가 눈으로 봐도 특별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건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청계천은 아니에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천웨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결국 바뀔 거예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물가로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무서웠어요. 저 사람 말대로 되면 이 모든 게 사라질 테니까. 물고기, 새, 개구리, 그리고 밤에 걷는 사람들, 순찰하는 사람들, 아이들, 모두. 저는 물을 봤습니다. 흐르고 있었어요. 평화롭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김성호였어요. 어제 본 그 순찰대원. 힘든 일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기 카페의 사람이요. 왔어요. 아세요? 요즘 자주 와요. 이것저것 재고. 막을 수 있어요? 김성호가 물을 받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럼요? 우리가 지키는 거죠. 어떻게요? 계속 여기 있으면 돼요. 그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만든 사람들도 그랬어요. 다들 안 된다고 했는데 해냈어요. 지금이랑은 달라요. 똑같아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규칙적인 발소리.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형광조끼.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물을 봤습니다. 흐르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 누군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틀 동안 청계천에서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시간을 기록했어요. 아침. 한유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은 물속을 볼 거예요.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뭐 보는데요? 물고기 알. 진짜요? 한유진이 그물을 꺼냈습니다. 물속에 넣었어요.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가까이 왔어요. 우와. 그물 안에 작은 것들. 투명한 구슬 같은 것들. 이게 알이에요. 한유진이 조심스럽게 보여줬습니다. 누구 알이에요? 개구리. 여기서 낳은 거예요? 응. 여기서 태어나는 거야. 아이 하나가 손을 뻗었어요. 만져도 돼요? 안 돼. 다치니까. 아이가 손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눈은 떼지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녹음했어요. 아이들 목소리. 한유진의 설명. 물소리. 모두. 한유진이 그물을 다시 물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집이니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자라는 거예요? 응. 올챙이 되고 개구리 되고. 그럼 여기 계속 있어요? 응. 계속.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계속 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너희 거니까. 아이들이 웃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찍었어요. 아이들. 물. 한유진. 모두 한 프레임에. 점심.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옆에 노인이 앉았습니다. 말없이. 한참 후 그가 말했어요. 여기 예전엔 없었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네. 물. 예전엔 안 보였어요. 복개됐었다고 들었어요. 60년. 안 보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 여기서 놀았어요. 물에서. 그래요? 응. 물고기도 잡고. 멱도 감고. 그가 웃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덮었어요. 도로 만든다고. 슬프셨겠어요. 슬프긴. 그땐 당연한 거였어요.
발전이니까. 그가 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왔어요. 물이. 좋으셨겠어요. 좋았죠. 그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살아생전에 다시 볼 줄 몰랐어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세대가 만든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지켜야 해요. 끝까지. 그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어요. 그런데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해가 졌습니다. 조명이 켜졌어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성호, 박준석, 러닝크루. 모두 제자리에. 저는 그들을 봤어요.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삶. 그런데 같은 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준서가 저를 봤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가왔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네. 매일 보는 것 같아요. 매일 와요. 기록 잘 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돼요. 너무 잘 돼서 문제예요. 왜요? 다 담고 싶어서요. 박준서가 웃었어요. 담으세요. 다. 그때 김성호가 지나갔습니다. 박준서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박준서가 작게 말했어요. 저분 대단하세요. 어떻게요? 10년 넘게 하셨대요. 순찰. 10년이요? 네. 비 와도 눈 와도. 저는 김성호를 봤습니다. 멀어지고 있었어요. 형광조끼.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박준서가 말했어요. 우리 저분 보고 시작했어요. 순찰요? 네. 어느 날 뛰다가 봤거든요. 혼자 걷는 거. 그래서요? 우리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나이 들면 우리도 저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왜요? 힘든데. 여기니까요. 같은 대답. 김성호와 똑같은.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개인이 아니었어요. 이건 문화였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을 봤어요.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처럼. 그 위를.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지키는 사람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함께. 저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오늘 파일. 저장했어요. 제목 붙였습니다. 세대가 흐르는 물. 저는 호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 일주일치 파일. 모두 열었어요. 첫날. 마지막 날. 하나씩 들었습니다. 헤드폰을 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가 흘렀어요. 물소리. 아침의 물소리. 맑았습니다. 새소리가 섞였어요. 참새. 물총새. 해오라기. 아이들 웃음소리. 물고기 있어요. 진짜예요? 한유진 목소리. 여기 사는 거야. 점심에 물소리. 사람 목소리 많았어요. 발걸음. 대화. 웃음. 밤의 물소리.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비지 않았어요. 발소리. 규칙적인. 김성호. 러닝크루. 박준석. 모두. 저는 눈을 떴습니다. 파일 목록 봤어요. 수백 개. 모두 청계천.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폴더 이름을 봤습니다. 서울 청계천. 인공강. 커서를 올렸어요. 지우려고. 그런데 멈췄습니다. 생각했어요. 인공. 맞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저는 다시 파일을 들었습니다. 물소리, 사람 소리, 생명 소리. 모두 진짜였습니다.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지켜진 거였습니다. 저는 폴더 이름을 바꿨습니다. 서울 청계천. 강을 지킨 사람들. 저장했어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 불빛 많았습니다. 빌딩. 차. 사람. 그 아래 어딘가. 청계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리고 누군가 걷고 있을 겁니다. 지키면서 저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짐을 쌌어요. 내일 떠나니까 런던으로.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녹음기 들고 이걸 가져가는 거죠. 이 소리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 저는 웃었습니다. 좋았어요. 그래야 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한유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마지막으로 올래요? 아이들이 엘리자 씨 보고 싶대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갈게요. 다음 날 아침 청계천. 한유진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다.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언제 가요? 오늘 오후에. 또 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 한 아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새끼손가락. 저는 걸었습니다. 약속. 한유진이 말했어요. 마지막 선물 있어요. 뭔데요? 따라와 보세요. 우리는 상류로 갔습니다. 아주 위쪽. 사람 적은 곳. 한유진이 멈춰 섰어요. 저기. 가리켰습니다. 물가. 돌 위. 뭔가 있었어요. 갈색. 작았습니다. 뭐예요? 수달이에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달. 도심에. 아이들이 조용했어요. 숨죽였습니다. 수달이 물에 들어갔어요. 헤엄쳤습니다.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올라왔어요.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수달이 다시 물에 들어갔어요. 사라졌습니다. 한참 후. 한 아이가 말했어요. 진짜네요. 뭐가? 여기 진짜 살아있어요. 한유진이 웃었습니다. 그럼. 진짜야.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다 담겼습니다. 마지막 선물.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빌딩들. 사람들. 차들. 모두 바빴어요. 그런데 그 아래. 청계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저는 알았어요. 흐르고 있다는 걸. 기사분이 말했습니다. 다녀가시는 거예요? 네. 어디 가봤어요? 청계천이요. 아, 좋죠. 정말 좋더라고요. 그쵸? 우리 자랑이에요. 기사분이 웃었습니다. 옛날엔 없었는데 말이죠. 만들기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힘들었죠. 그런데 해냈어요. 대단해요. 우리 국민이니까요. 기사분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습니다. 이 사람들. 국민. 시민. 사람들이 해낸 거였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내렸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녹음기 확인했어요. 안전하게. 체크인했습니다. 게이트로 갔어요.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파일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제목. People who kept the river alive. 물을 살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물을 지킨 사람들. 계속. 멈추지 않고. 탑승 안내 방송. 저는 일어났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작아졌어요. 빌딩들. 강. 도시. 그 안 어딘가. 청계천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흐르고 있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 지금도 걷고 있다는 걸. 김성호. 박준석. 한유진. 아이들. 모두. 저는 헤드폰을 꼈습니다. 파일 재생. 물소리 들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청계천이 흘렀습니다. 제 귀 안에서. 멈추지 않고.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이 물이. 이 소리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소리는 남았습니다. 제 녹음기 안에. 영원히.